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 전저점까지. 회장님은 조선주 대장주에 중에서는 어느 거 제일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괜찮네 지금. 그리고 내년에 한국과 미국 뭘 해야 할 것인가? 미국 주식이 낫죠. 그냥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종목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가요? 삼성전자보다는 낫네요. 이거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는 네. 엔비디아에 그러니까는 그 기술적인 거나 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다 삼성전자보다 좋은데 네. 칩스법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 떨어지면서 이제 같이 떨어진 거죠, 같이.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떨어졌다고. 엔비디아만 이제 조금 떨어진 거고 나머지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 전저점까지.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전저점이 아니고 몇 년 전 저점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 저점까지도 떨어질 수. 추가 만약에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저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오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5.4%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왜 오늘을 그렇게 삼성전자는 별로 안 떨어지고 그랬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좀 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봐도 되겠죠.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은 네. 어우 차트가 나쁘지 않네요.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제 미국의 리비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8조 원어치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뭐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닌데 그 리비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상장되고서 테슬라 대안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인데 테슬라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거는 상장되고서 150불까지 갔었거든요. 리비안이. 근데 지금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죠? 20? 그 10불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12불이에요. 12불.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에 이제 8조 원어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갭상승을 한 거죠. 이날 여기 있다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 약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말이 8조지 8조면 그 어마무시한 거죠. 엄청. 자, 그리고 삼성 SDI는 그거 빼놓고서는 다 형편없어요. 이게 SK이노베이션도 네. 보면 이게 이제 삼성 SDI 같은 네.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별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4분기 실적도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완전 역배열로 해서 흘러내릴 때는 죽어나 깨사나 절대로 사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거라 참 아쉽고 안타까운 종목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터닝을 했는데 아직 택도 없는 거죠. 여기 닿다가 다시, 그래서 이것도 지금 뒤집기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는 이게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턴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그냥 그 꿈을 그냥 다 망가뜨렸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오늘도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되게 나쁘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오늘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왔는데 그 어쨌든 이게 되돌리기는 좀 어렵죠. 되돌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랬는데 에코프로 BM도 좋아 보이지 않고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되게 나빠요. 되게 나빠서 오늘 이렇게 낙폭이 큰 거 이거 뭐 8% 가까이 7.9%나 떨어졌으니까는 지수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게 그동안 안 떨어진 것들이 이제 크게 낙폭을 그렸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어려운 국면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은 제 견해로는 절대 매수 금물입니다. 그 근처도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지금 그
일부 바이오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1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버티나 보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 50만 원, 고점 대비해서 5만 원 떨어진 거니까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꺾였단 말이에요. 오름 추세. 이때가 좋았는데 이쪽이 쭉 이렇게 올라가던 때, 이런 때는 좋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쌍봉이잖아요. 110만 원까지 가고서 이렇게 꺾여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수가 원체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수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며칠 사이에 바이오주들 있죠. 그게 아마 이게 규제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일부 바이오주들 엄청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지지는 건데 어제 오늘은 지지는 건데 한 며칠 동안 이런 모양새가 많아요. 근데 아직 믿을 만한 건 아니죠, 이게 반등이. 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랜만에 봅니다. 네이버. 오, 이거는 오늘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면서 어이쿠. 예, 많이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 16만 원대 있다가 네.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요 안 좋은 장에서 요게 단기적으로는 보면 아주 정별로 아주 그래프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격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지금 좀 높죠. 카카오는 안 그래. 안 그렇네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완전히 역시 둘 중에 대장은 네이버네요. 네이버가 대장이고 카카오도 지난번에 조금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4만 원 넘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범수 그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아마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요번에 다시 꼬꾸라져요. 그죠? 아주 나쁜. 오랜만에 엔터 보겠습니다. 하이브. 하이브가 요번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에 대한 그 실적 기대, 그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이브 외에 SM도 있고요. SM도 그렇고 다 그래 SM도 비슷하게.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JYP도 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좀 괜찮았고, YG 엔터.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아. 이거는 견조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갭 상승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팔아주는 게 좋고. 아까 전에 이제 조선업 좋게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트럼프 전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트럼프 이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일주일. 네. 둘, 넷, 여섯. 딱 맞잖아요. 7, 8일째인데 오늘도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오늘은 이제 또 거의 그 고점이죠. 거의 고점. 한국 조선해양도 뭐 비슷한 모양이겠죠? 조선해양은 또 그 정도의 차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가격이 비싸고 무거우니까 그러고 네, 하나오션. 아우, 이게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왜 이렇게 급등한 거죠? 어제 급락을 하고서 이게 이제 뭐 잠수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오늘 급등을 해요. 그래서 고가권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했다가 어제 급락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다 싶었거든요. 33,000원까지. 그랬더니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요. 이쪽 이슈가 있는 거. 그 밖에 현대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하나오션이 제일 크게 올랐네요. 네, 하나오션이 지난주가 그 뉴스에도 네. 방영이 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함정 같은 경우도 수리 보수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수혜가 있는 게 저희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회장님은 조선주 대장주의 중에서는 어느 걸 제일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하나오션. 무조건 그때 이슈에서 제일 수혜를. 트럼프 2.0 시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서 수혜를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메인이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조정받을 때. 네, 더 조정받을 때 일단 사놓고 이게 그 수익 내기가 제일 좋죠. 올해 가장 뜨거웠던 게 사실은 방산 섹터인데 하나에어스페이스 지금 40만 원대고요. NIG 넥스원도 굉장히 고가권에 있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진짜로 현대로템 엄청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한국 항공우주는 그렇게 아니요. 올라왔군요. 나중에 올라간 건 나중에. 네 제일 늦게. 올라왔네요. 네. 이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네.
기간 진짜 많이 매도 오르죠.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저런 것들은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로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괜찮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내년에도 좀 어렵더라도 이제 방산주 같은 거라든가 네. 우주 관련 주식들,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해가지고 네. 체킹을 해뒀다가 조금 조정받고 그러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여기서만 저점 보면 5만 원대, 고점 40만 원대잖아요. 여기서 사서 딱 팔면 8배인 거잖아요. 참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이런 저점에 산 사람이 이렇게 8배 오를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판까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 되나요? 3%도 안 되지. 뭐 그거를 뭐 중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팔 거잖아요. 여기 팔고 떨어지고 팔고 뭘 어떤 믿음과 뭘 알아야지 이렇게 고점에 갈 때까지 안 파는 사람이 있긴 할 텐데.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가끔은 대박 나는 사람이 있죠. 가끔은. 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다고 능사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해에 꼭 저렇게 대박 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봉일 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조금 높을 때 사면 항상 애를 먹는 거거든요. 요때 샀다가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 회복되면서. 이때는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와가지고 24만 원 갔는데 이게 또 사가지고서 2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오래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가격이 비싸니까는 돈이 크거든요. 1000주만 사더라도 돈이 크고 몇 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 써요. 조금 사갖고 있는 건 오래 갖고 있어요. 그렇죠. 별로 뭐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같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조금만 떨어져도 아주 크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저점일 때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사야 되는데 이제 늘 그런 게 저도 역시 전업 투자를 뭐 24년 차가 됐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꿈이죠, 꿈. 실질적으로는 참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이 주식은 진짜 대박이었죠. 인적 분할을 하면 역시 대박이구나. 요거는 이제 분할이 된 게 하나 인더스트리하고 같이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그거는 덤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4만 원 이상 하거든요. 지금 이제 4만 원이 떨어졌구나. 4만 원 근처네 어쨌든. 5만 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건 덤으로 받은 건데 네. 그거 갖고 있으면 분할 받았으면 그때 샀어도 더블을 먹었죠. 더블. 자, 그리고 알테오젠. 바이오의 대장. 희망이죠. 이번에도 4천억 그 일본에 기술 수출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 주식이 이날 이제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 이때 급등하고서 그때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4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진짜 40만 원. 45만까지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흔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20만 원이 안 됐을 때. 네. 근데 진짜 저게 맞나 그래서 저도 매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래 갖고 있지를 못한 거지. 근데 대단한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위잖아요, 지금.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그래도 이거 원전 관련 주식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안 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지금 괜찮네,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 원전 관련주가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튼 AI로 인해 가지고 전력망을 확충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대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쇄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줄기세포로 인해 가지고 FDA 승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와서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나? 그런데도 요게 이제 요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직 경고 종목이 해제가 안 됐네. 근데도 계속 올라가네. 계속. 네. 이건 차트상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날 같은 경우는 좀 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올라간 거죠. 여기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날 떨어지고 이날 여기 시가가 이쪽이니까 2만 원 안 됐는데 또 많이 올라간 거.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이제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되게 나쁘네요. 그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올해 그 대형주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신약이 그 승인이 나면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도 맺고 네. 그러면서 그때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꺾였네요.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모양새가. 요럴 때 좋았거든요. 요럴 때 21선 호재가 나오고서 21선 버티고 올라갈 때. 예. 원래는 그 이제 신약 그 성공했다라고 나온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네. 이날 나와서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발표가 내고서 떨어졌는데 대량 거래가 순환이 되면서 끌어올리더라고요. 제가 요 그래프를 많이 봤는데 이 무거운 주식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아 이거 더 올리겠다. 네. 요럴 때는 좋은데 지금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역별로 흐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원체 뭐 6만 원부터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네.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은 뭐 어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그 트럼프 로봇 개가 경호하는 거. 그러면서 어제 로봇 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그런데 네. 평상시 거래도 없던 종목이거든요. 조금 조정받으면 단기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네. 2025년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도 들리는데 네. 한국 증시는 정말 가망이 없는지라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 한국과 미국 네. 뭘 해야 할 것인가. 주식. 만약에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낫죠. 그냥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중 자체가 뭐 미국 주식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결국에 저는 이제 새벽에 거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새벽에. 장후 애프터 주문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찍 일어날 때 그냥 네. 이제 5시 반 뭐 네. 이때 이제 하고 밤새워서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주식처럼 편하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 얼마 전에는 낮에 주문 내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전부 다 서비스가 안 되고 지난번에 그게 먹통이 한번 발생이 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이 일반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도 그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도 높은 주식을 추격 매수했다가는 네. 절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섹터가 우호적인 섹터 이런 주식들은 좀 괜찮고 한국 주식은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그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데 기업인들이 그 와중에 그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저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찾다 보면 기회가 생기니까는 기다렸다가 늘상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실 생각 말고 1년에 몇 차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현금화시키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면 이제 현금화시키고 그런 전략을 짜면 네. 내년에도 이제 어렵지만은 수익이 그래도 그렇게 이제 벌써 반영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 하락폭이 이제 작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은 기회에 좋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괜찮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좋은 섹터는 이제 조선과 네, 재건과 재건. 전략 인프라, 네, 전력 인프라. 쪽에 일부 주식들, 네. 그러니까 바닥을 하고 턴하고서 이제 턴하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또 예상치 않은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려아용 같은 네네. 경우 그 M&A라든가 지분 싸움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제 한강 작가 소설가님의 그 관련해가지고 노벨문학사. 예스24 같은 경우 급등했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갑자기 궁금하네요. S24 지금 어떻게 됐지? 많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거는 왜 계속 떨어져요?
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셔고 작가시잖아, 우리 김 작가님은. 그러니까는 수익 구조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큰 그 이벤트고 축하할 일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저도 주식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는 예스2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내에서 출판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예스24는 이걸 주문 대행해 주는 거 아니야. 플랫폼 회사지 여기가 떼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사흘 동안 사흘 천을 누렸네요. 2배 사흘 만에.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대반등이 없는 거예요. 대반등이. 그래서 기생충 제가 황금종려상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른손이 그랬거든요. 제작사. 바른손 ENA가 제작사였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1000만 관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하고 관련 있어요? 매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북미에 다 저녁에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때 한 번 하고서 끝이 난 거죠, 그냥. 자, 회장님과는 이제 다음 달 12월에 마지막 촬영인데 12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좀 쉬어가는 그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 잘 지키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 올해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는 이제 올해 연말에는 저희가 이제 늘 노트북으로 차트와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연말에는 좀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 괜찮은 식당을 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도 한 잔 주고받으면서 이제 뭔가 한 해를 돌아보는 차트는 없지만 회장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과 12월에 특집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